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회에 앞서 이난민 맑은물 사업소장은 병가의 사유로 불출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 심사와 위탁 사무 8건을 보고받고 내동면 쓰레기 매립장 외 1개소의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 일정은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 일정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우리 산림과에서 칭찬할 일이 한 가지 있어서 제가 한번 칭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가 유치한 대한민국 정원박람 산업박람회가 있습니다. 정원 및 조경산업 관련 우리나라 대표 박람회로 산림청이 매년 하나의 지자체를 선정하여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순천을 시작으로 21년 울산, 22년 세종, 23년 순천, 그리고 올해 24년 서울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또 서울에도 방문을 하였습니다. 내년 6월 우리 시에서 열릴 대한민국 산업박람회는 정원과 함께하는 삶, 생활 속 실용정원이라는 주제로 초정공원 1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010년 전국체전 이후 15년 만에 펼쳐지는 국가 주관의 행사로 축제 분위기 속 성공적인 박람회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그리고 참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유치를 위해 노력하신 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시가 월화산 국가정원을 조성하고 정원문화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1항 진주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인 이규섭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규섭 위원입니다. 진주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춰 진주시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제공을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진주시 특성에 맞춘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태조사, 피해 상담, 긴급복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및 임대료 지원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전세 사기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출 전 소관부서인 주택경관과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관련 예산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집행기관에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후 비용 추계 예정입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진주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진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이규수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전세 사기를 당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또 이렇게 또 전세 또 사기 피해자가 되도록이면 없어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이 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진주시가 또 우리 진주시에 의해서 노력을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자. 이는 저도 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조금 우리 진주시 우리 주택경관과에서도 요 지금 부서 의견을 좀 달아난 거 있죠, 그죠? 7조 1항 그죠?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그 주택경관과하고 우리 의원님하고는 어떤 식으로 협의를 받습니까? 우리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이규수 의원님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그죠? 예.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조 몇 항에 어떤 좀 7조 1항에 내나 이거 우리 그 피해 상담 운영 및 유관기관 연계해서 그 우리 홍보 및 교육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요 보면은 그게 돼 있잖아요. 뭐냐 하면은 지자체가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 제공.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 정보 제공이 빠져 있습니까? 네, 빠졌습니다. 빠졌습니까? 예. 근데 왜 그냥 부서 의견에서는 그냥 요 수정 삭제가 필요하다 이 올라와 있죠? 부서 의견 잘못된 겁니까 이게? 그 의견을 받고 나서 이후에 이걸 접수할 때 그냥 삭제를 하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이제 요 전세 사기 피해자 요 부서 의견 제출에서는 이제 여기 종합 의견이 지금 현재 빠져 있는 거다, 그죠? 빠져 있는 겁니까? 임대차 계약관의 그 정보 제공은 정보의 범위가 좀 광범위해가지고 예. 그거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그거는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제한 사항이죠, 그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보면 부서 의견이 지금 제출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 묻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 종합 의견에서 이 내용을 뺐으면 제가 이 질의를 안 해죠, 그죠? 이상입니다. 네, 강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네, 진행국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우리 요 관계 법령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고 하니까 우리 전세 사기 피해자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강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전국적으로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어떠한 사례 예시 같은 게 우리 지자체도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기준으로 약 한 30건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2024년 9월까지는 27건 정도 보고가 돼 있고. 우리 진주시에. 예. 그럼 뭐 대표적인 뭐 예시 같은 게 어떤 큰 유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 뭐 다양한 계층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예. 특히 뭐 청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예를 든다면은 원룸 같은 경우에 뭐 보증금 자체가 소액이다 보니까 그걸 갖다 이중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중계약, 삼중계약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전금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입주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다수의 명의로 이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설정돼 있다 보니까 입주를 못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어떤 사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종규 의원. 이규수 의원님, 예.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이건 뭐 질의보다도 제가 궁금해서 그냥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우리가 보통 그 지금 전세 사기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요 근래에 좀 많이 나왔는데 이 뭐 유행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전세에 들어가면은 전세권 설정을 보통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건물주나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전세권 설정해 주는 걸 꺼려 해왔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전세권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피해를 좀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 법이 되면은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의무 사항이 되는 겁니까? 전세권 설정은 그 옛날하고 좀 달라져 가지고 지금은 전입을 신고로 하면은 전입 신고하는 순간에 그 우리 주민센터에서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세권 설정이 아니고 그거는 확정일자. 확정일자 네, 받고 확정일자. 공정을 하는 건데 예. 그거는 아파트 같으면은 방 뭐 2개를 제외하고 뭐 하여튼 최소한의 법정 그 보증 그 법에서 정하는 그 최소한의 금액만 주는 거고 전세권 설정은 내가 전세 그런 금액 전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이거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 전세권 설정이 집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오면은 의무화가 되는지 그거는 별개입니다. 별개. 네, 그거는 별개고. 근데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확정일자 받는 거는 옛날에 따로 법원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입 신고를 하는 순간에 그 확정일자를 갖다가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건물주가 대출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세 가구가 사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했을 경우에 처음에 나왔던 그러니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금액만큼에서 한 가구당 2,500만 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임대차 보호법에 진주서 이제 적용받는 금액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구마다 2,500만 원씩을 떼고 그렇게 해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유찰이 되고 해서 이게 낙찰률이 떨어지고 하더라도 적어도 은행에서는 2,5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세입자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주택경감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경감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감과장 하경근입니다. 이규석 의원님께서 단독 발의하신 진주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37개 지자체에서 이를 근거로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조례안은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 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의한 비용추계는 비용추계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현재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세 사기 피해자 그 특별법이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이게 2022년경 이렇게 제정 그 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 그 전세 사기 피해자 우리 지역에서 한 30건 정도 나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조례도 없이. 지금 우리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이자 지원 한 분하고 임대료 지원 2분, 2024년에는 이자 지원 2명하고 임대료 지원을 5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 뭐 실질적으로 또 그는 이제 그는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 지출됐다 그죠? 예, 이 관계는 이제 우리 그 주택도시보전공사에서 허가해서 어떤 피해자 인정을 받아가지고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요 관계 어떤 법령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 이규섭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었어요? 이 관계는 우리가 이규섭 의원님께서 그 발의한 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허가해서 우리가 주택도시보전공사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면은 우리가 이게 따른 어떤 그 지원 그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해서 예. 지출할 수는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법에서 제4조의 조항은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나요? 그럼 4조에 의해 가지고 그 지자체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뭐 이렇게 금방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조례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 이제 이 듣기에 관계는 따라서는 과장님 말씀은 조례가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지출이 가능하다 이 얘기고 예. 그리고 또 우리 관계도 있고, 특별법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합축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이제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어떤 시장의 책무도 이렇게 나와져 구체화될 있는 수 것도 있고, 예.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그러한 근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통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그 행정에서 특별법이라든지 이렇게 상위법이 제정되고 그 상반돼서 하위법 우리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이런 일은 그 뭐 기간이 지금처럼 2022년도 이게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금 조례가 지금 24년도 지금 말 정도 돼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데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땡겨서 자체적으로 아니면 뭐 의원님들한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라든지 아니면 시장 이름으로 조례를 제출하든지 이렇게 돼서 만들어서야 되지 않느냐, 좀 서두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2년 동안에 지금 지냈는데 법이 제정되고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비단 우리 과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경우가 허다히 나오거든요.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가 의원이 그때서 발의하면 그때서 이제 막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행정이 좀 선제적으로 이런 조례 같은 것은 챙겨서 만들 거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상입니다. 네, 서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용근입니다.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재위탁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위탁 사유는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용역업체를 재선정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공공수역과 주변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와 진주시 정촌사봉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 주요 내용은 정촌사봉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운영비는 연간 1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입찰을 통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평가를 하여 최적인 업체를 선정한 후 가격 협상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진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멘트 하실 때 참고한 자료를 참고해 달라 그랬죠. 네. 그 자료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제 위탁 보고 자료가 기 제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네네. 자, 이제 이 자료를 줬으면은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질의를 응답을 안 하면은 진주시 의회 이제 물론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그 보고를 하였다고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죠? 제 이야기 왜 하는 거 아십니까? 공공시설 추진단 진주대책 강장건에 대해서 제가 이거 가지고 이 건과 같이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진주대책 강장건에 대해서 공공시설 추진단에서 저희들한테 이는 재위탁건이 아니고 업무 보고를 할 때 그냥 한두 줄 읽어놓고 진주시에 보고를 했다고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달라고 해서 그 자료가 무엇인지 싶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제가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자료 중에서 재위탁 보고건에 대해서 요 자료 2페이지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민간 위탁 용역이라고는 우리가 조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에 대해서 관리기가 필요한 민간이 필요할 경우에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니죠. 네. 민간 위탁이라고는 조례 내용은 없죠. 그죠? 그냥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라 그래 안 돼 있나요? 사무 위탁 그렇게 돼 그렇게 있습니다. 되죠, 그죠? 예, 예. 그래갖고 지금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탁 용역 재위탁 보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위탁이라고는 이 단어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운영관리 용역 재위탁 보고 이래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거는 사소한 부분이니까 하지만 의회에 제출할 때는 사소한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줘라고 제가 그렇게 당부드리는 말씀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이번에는 3년 동안에는 46억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3년 동안 할 때는 54억으로 된다 그죠? 예. 뭐지 뭐 돈이 8억이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이거는 이제 그 원가 산적 용역 결과 54억이 나온 거고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예, 입찰을 가격- 보면은 입찰을 보면은 뭐 금액이 여기서 비슷해질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요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서는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가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세 개 업체가 이렇게 공동으로 들어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위탁 시설은 2개잖아, 그죠? 네. 근데 어떻게 세 개 업체가 그래 하죠? 이제 지금 메이저 회사가 한 군데 그 들어오고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우리 지역 업체 위탁 업체가 2개 공동으로 들어와 가지고 입찰에 참여한 상황입니다. 그럼 주식회사 우진하고 주식회사 성일 엔텍이 우리 진주 업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리듀스 회사는 우리 진주 업체가 아니고 네. 그럼 이 업체가 원래 가라면 메이저 회사. 메이저 회사고 나머지 2개 업체가 같이 이제 공동으로 네. 운영을 하고 있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 위탁 시설을 할 때 우리 공공폐수 시설 처리를 정청과 산단을 결과적으로 그 한 건으로 묶어서 네, 그렇습니다. 입찰을 본다 그죠? 예, 예. 그 같이 묶어서 혹시 분리를 안 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장점이 있습니까? 같이 해야 그 뭐 인력 운영이라든지 그러고 뭐 차량 관리 이런 인급 예산도 효율적으로 예산 절감하고 효율적- 그죠? 네, 그게 되는 절감-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예 박종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우리 강진철 의원님 그 질의하시는데 조금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 그 수탁자 선정 입찰 방법에서 이 공개 입찰에서 제한 경쟁이면은 이 제한 경쟁이 지역 제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도급 한도액이나 이런 부분을 제한을 하는 겁니까? 아, 요거는 이제 요 내용은 우리 하수 처리 시설, 공공 폐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처리를 잘 할 수 있는 업체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환경부 그 공공 하수도 관리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입찰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하는 겁니다. 자,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용역인데 그죠? 예, 지금 아까 그 우리 위탁 업체가 지금 주식회사 리뉴스, 네, 메이저고 성일 엔텍 우주는 지역업체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업체와 공동 도급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예, 예. 이제 그러면은 이 리뉴스라는 회사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서울 서울입니까? 네. 그럼 이 서울업체가 이렇게 제한 경쟁을 해가 들어왔을 때 이거는 그럼 뭐 어떤 기술이 뛰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가격이 저가로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네 기술하고 그동안 그 관리 능력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기술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들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기술은 이거 이제 그동안 운영 능력을 보는 거다, 그죠? 예, 예. 가격은 운영 경비 산정을 하는 기고. 예, 맞습니다. 그럼 일단은 가격하고는 상관없이 운영 능력이 뛰어난 업체를 먼저 선정을 해가지고 그 업체의 이 가격을 타진을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협상에서. 예, 예. 그러면 높게 들어오면은 낮추라 그러는 거고 낮게 들어오는 데는 그럼 높이 줍니까? 아니 이제 업체를 먼저 이렇게 그 기술력을 가지고 기술 제안서를 가지고 평가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 놔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저희 시하고 가격을 이제 협상을 해서 이제 그 선정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이게 이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이게 운영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전문적인 분야인데 네, 맞습니다. 그럼 이 기술 이 심사 입찰 심사를 기술 심사를 누가 합니까? 그거는 이제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하고, 정량평가를 네. 구분을 해서 정량평가를 먼저 하고 정성평가는 이제 공무원하고 기술자 그리고 대학 교수 전문가들을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그러면 정량 평가는 이 시행한 실적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죠? 네. 운용한 네. 실적을 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찰 방법이 일반 또 입찰하고는 조금 많은 차이가 좀 있고 조금 특이한 이 케이스라서 궁금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강진철 의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종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 방식 위탁 운영. 혹시 어제 위탁 운영 계약 심의위원을 열었습니까? 예. 어제 열었죠, 그죠? 예. 우리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환경관리과뿐만 아니고 제2위탁권에 대해서 어제 제가 다 이런 걸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할 때 우리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고는 계약 방안을 올리죠. 예. 올린 게 혹시 이 다음 시간에 해야 될 우리 매립장하고 같은 방안을 올렸습니까? 방식이. 매립장 아까 조금 전에 보면 내가 우리 박종현 의원이 물어본 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올리고 내가 적개 심사하고 이제 두 가지 갖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 납니까? 근데 제가 요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충분히 또 우리 열악한 부서에서 일을 잘하고 있다 싶어서 충분히 제가 이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박정희 의원님께서 물어보니까 질의하는 거고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매립장 사업소에서 제가 물어볼 예정입니다. 예. 아무튼 좀 우리 박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뭔 뜻입니까? 되도록 우리 지역업체에 좀 제대로 노력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보면 또 들어올 게 진주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이 올라옵니다. 그거 보면은 또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주 지역업체를 살리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게 또 여러 가지 근거사항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또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니까 우리 또 지원으로서는 조금 시민들에게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지역업체들이 이렇게 낙찰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서에서 좀 좋은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아마 우리 박정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겁니다. 네, 그리 알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네, 신형국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민간 위탁 기관과 이렇게 우리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 위탁 계약서라는 걸 이렇게 작성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이 앞에 번에 음식물 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위탁 계약에 대한 해지라는 이런 항목에 대한 어떤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여기 여기 위탁 계약서에는 어떠한 위탁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떤 법령 준수가 되지 않았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 자체는 이제 지방 계약법에 따라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질 겁니다. 요거는 어떤 협약서보다는 행정 처분에 관한 사항은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음식물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위탁 계약에 대한 해지 처분이라는 법령 처분에 대한 내용이 확인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사무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게 확실합니까?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술수 처리시설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매립장 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립장 사업소장 박진입니다. 매립장 사업소 소관 위탁 사무 업무 중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재위탁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은 민감한 기술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그 관리 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탁 주요 내용은 예년과 동일하며 위탁 기간은 종전과 달리 1개월이 줄어 2025년 2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11개월입니다. 이거는 그 회계 연도와 준공 연도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소요 예산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 위탁 용역 금액이 38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침출수 처리시설 및 중개 펌프장 순회 점검 시 2인 1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인력 1명이 증가하였고 각종 단가 현실화 및 2022년 대비 노임 단가가 9.5%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진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강인철입니다. 조금 전에 국가장님께서 자꾸 저희들이 이 용어가 그렇습니다. 그냥 뭐 편의상 제가 가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우리 소장께 이러는데 그 물가 대비 이제 4억 2,100만 원 올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4억 2,100만 원은 1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3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1년치를) 이야기하는 예, 거죠? 1년치 맞습니다. 예. 근데 아무리 물가가 올랐더라도 이렇게 어립니까? 일단 이제 인력이 1명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2022년 이후로 그 인건비 관련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올려달라는 부분을 반영을 해달라는 부분을 반영을 안 해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올려달라는 것은 우리 지금 그 노동자들이 그 근로자들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수탁한 업체에서 말씀입니다. 수탁하는 업체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럼 그건 조금 말이 좀 안 맞죠. 제가 알기로는 요 인건비는 물론 뭐 국장님 답변하시도 우리 위원님께 하고 해도 됩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근로자들 인건비가 오른 부분을 반영을 해달라고 수탁업체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2021년, 22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건비하고 관련돼 가지고 현재도 뭐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이 있고 이래서 자제를 해달라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이제 인건비 올리는 거하고 이번에 지금 소송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인건비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부만업체가 정당하게 미국 그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던 거고 지금 요 인건비 상승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물론 제가 그 인건비를 올려주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근로자들이 하니까. 하지만 우리 진주시 담당 부서에서 뭔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책정되어 인건비 올려주는 건 맞는데 위탁업체에서 인건비를 올리기를 요구를 한다 해가지고 이거 자료 왔다면 이는 조금 뭔가가 과장님께서 표현을 그래 하시면 저는 안 된다 생각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요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요 결과가 4억 2,100만 원이 오른 부분은 원가 산정 용역에 의한 거고
또 이제 나중에 계약을 하게 되면 또 그만큼 감액이 되고 그럴 부분입니다. 예.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걸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 운영비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산정 용역에 보면 시설 운영비가 14억 6,500 돼 있어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그 2년 전에 3년 전에 계약할 때는 그 시설 운영비가 얼마 정도 돼 있었습니까? 얼마요? 조금 이따 확인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설 운영비를 왜 묻는가 하면은 시설을 운영하는데 당연히 시설비가 들어가죠. 운영비가 들어가죠. 그죠? 근데 우리가 요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 입찰을 보고 쓸 때 그 보면은 아마 가압지시서도 이번에 거 제가 못 챙겨서 그런데 나중에 제가 챙겨 보겠지만은도 사실상 그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선정된 업체에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자재나 시설물들이 파손이나 훼손됐을 때는 500만 원 밑으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 그 잡배에서 그게 다 우리 포함이 돼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14억 6천이라고 하는 돈이 그렇게 들어갈 운영비가 왜 그럴까요? 제가 들리는 그 민원사항에는 예. 위탁 업체들이 제가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누누이 이야기했지만은도 이불로 500만 원 넘었을 때까지 파손기를 모아가지고 우리 저 매립장 사업소에다가 청구를 한대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청구도 청구지만은도 거기 파손돼갖고 거기 제때 자재가 아니면은 시설물들이 그 복구가 안 되면은 결과적으로 고생은 근로자들이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근로자들은 근로자재로 손해보고 우리 진주시는 시대로 그 업체에서 해야 될 시설 운영비를 우리가 떼고 있다. 이런 오해는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이 있죠? 예, 오게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이죠, 그죠? 예, 예. 그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저쪽 이제 그 원고 측에서 또 뭐 자료도 뭐 요구하고 이리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완전히 판결이 나기는 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처럼. 자기들은 오늘이 판결이 난다고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던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직원들 전체 직원들 한 30여 분 중에서 지금 그 소송을 해본 분들은 11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재판부에서 제가 들리기로는 11명 그 소송 붙은 분만 이렇게 부당한 인건비 청구를 했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분들도 다시 만약에 그 받아가야 된다면은 그분들도 소송을 해서 받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또 다른 그 근로자와 근로자들끼리 않습니까? 갈등 관계가 그 조금 생기고 그런 부분이 우려될까 싶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좀 했었으면은 사실상 소송을 안 하는 게 좋았었죠. 그죠? 소송을 안 하는 게 좋았었는데 어쩔 수 없는 소송을 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우리 요 계약심의위원회 어제 열었죠? 예, 예. 우리 이번에 우리 매립장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그 계약을 할 때 위탁 운영을 어떤 식으로 계약을 좀 해달라고 좀 올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없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좀
못 알아듣겠습니다. 무슨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신행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법을 지방계약법에 대해서 법을 어겨서는 안 되겠지만은도 지금 주식회사 현재 위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가 지금 소송 붙었던 근로자들이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본위원도 그 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는 충분히 우리 계약 방안을 우리 소관 부서에서 저는 계약심의위원회 해야 할 때 저는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그 내용은 저희도 뭐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의무 미이행에 따른 지방계약법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만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이행 확약서 효력의 불명확성 등으로 법률적으로 대립되는 사항이 있어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도 제재 조치에 대해서 별도 조치 요구 사항이 없었고 또 이 사안은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중으로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분들이 왜 3억 9,400을 진주시에다가 반환을 했을까요? 그 부분은 우리 시하고 이제 수탁자님 그만 엔지니어하고 이제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협의에 의해서 사후 정산된 그런 부분이지 잘못됐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협의를 했으면은 위탁을 선정된 업체가 다시 돈을 갖다 하고 나서 3억 9,400을 진주시에다가 협의해서 돈을 내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정치 장업으로 내놨습니까? 시장님께?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네. 아니 그분이 그러면은 3억 9,400에 큰 돈을 갖다가 진주시에다가 무슨 협의 갖고 협의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말씀드려도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국장 답변 예,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송이 엄연히 진행 중인 사실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아니죠. 하면 되는데 소송은 근로자가 부당한 임금을 자기가 받겠다고는 왜 또 감사위원회에서 진주시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작년도 2023년도 11월 2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감사위원회에서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주시에서는 그 돈을 받았지만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소송 붙었잖아요. 자, 소송 누가 붙었나? 우리 진주시 감사실에서 소송을 붙어서 가져가라고 작년에 감사 자료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다. 그렇게 감사실에서 나간 자료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붙은 겁니다, 지금. 그거하고 지금 업체가 3억 9,400을 내줘갖고 이게 소송이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이 3억 9,400에 대해서는 여타 가타부타 말을 할 수가 없다. 그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국장님?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이행 확약서 효력의 불명확성 등으로 예. 법률적으로 현재 대립되는 사항이 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최종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쨌든 중간에 지금 피해자 쪽에서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소송을 제기를 하셨고 그 제기되는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결정이 나야 되는 상황이지. 그 만약에 결과에 따라서 소송이 없었다면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어떤 권고만으로 집행이 가능했겠지만 이게 소송으로 진행이 되니까 잠시만요. 할 수가 없지 국장님, 않습니까? 예.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권고만으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 진주시에서 노동자들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결과를 내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결과를 내려고 하는데 그런 지적을 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저는 3억 9,400을 조금 전에 협력회에서 받았다니까 그걸 여쭙는 거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의원님도 알고 계시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어차피 소송으로 가서 양측의 어떤 법률적인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서 처리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그래서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그래 재판이 있으니까 저는 집행부가 재판에 좀 저는 근로자들에게 지금 그 재판을 붙은 그분들에게 저는 좀 협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빨리 재판이 끝이 나도록. 그거는 뭐 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내나 이게 음식물 폐기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주민협의체 정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관에 우리 주민협의체 숫자가 몇 명입니까? 인원수가 몇 분입니까? 정관에는 그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명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15명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뭐 법에 안 맞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법률에 맞게 하려면은 15명이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게 그 법률은 언제 정해졌을 그 15명으로 15명으로 정해졌습니까? 예,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 그렇구만. 지금 저한테 분명히 지원협의체 구성 방법 제18조 제1항에 보면은 2012년도 3월 30일 날 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무려 12년이나 지났어요. 이걸 지금 현재 우리 매립장 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그 지원협의체에다가 지금 현재 그 주민들과 하는 과정에서 지금 12년 동안이나 지금 현재 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12년 동안에 주민협의체하고 우리 매립장 사업소에서 주고받았던 여러 가지 그거는 어쩌면은 좀 위법 아닙니까? 만약에 따진다면은 그게 아마 그 뭐 법률적인 그 검토가 없이 모르고 지내온 건지 아니면 그 2011년 12년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따로 2011년도에 아마 그 매립장 사용 연한 관련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그 쓰레기를 막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그 주민들 그 의견을 많이 들어주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온 건지 어쨌든 이제 잘못된 부분을 이제 요번에 그 내부 갈등이 있고 이러면서 이제 불거진 그 사안에서 우리가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게 그 폐기물 시설 촉진법 그 규정대로 15명으로 재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그 지난 2024년 9월 24일 날 주민협의체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주민들과의 갈등 관계에서 패소를 했잖아, 그죠? 그분들이 패소를 했잖아요. 전 위원장이 그죠? 예, 예. 그 주된 제가 뭐 그 재판 내용을 보지는 않았지만은도 거기에도 아마 그 미국 정관 변경이 위법이었다 그런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뭐 무효라는 그런 부분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그 제가 매립장 사업소 그 열악한 그 장소에서 지금 현재 우리 사업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노동 주민들끼리도 지금 갈등 관계가 심하단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봐줄 때 우리 매립장 사업소에서 고생하는 건 알지만은도 조금 아니십니까? 좀 디테일하게 진짜 좀 운영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진짜. 존경하는 박종기 의원님이나 강모 의원님 지금 자기 지역구면서 지금 솔직히 해서 지금 현재 매립장만 생각하면 지금 머리가 지근지근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시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이교수, 존경하는 이교수 의원님께서 그 전시 사기 피해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때 아까 우리 서정님께서 질의하시다시피
그럼 우리 지원이 조례를 이렇게 안 만들면은 그래 넘어갈라 했느냐? 쿠면사건 주택경감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셨어요. 결국은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하다 보니까 12년이 지난 지원협의체 이 지금 정강 구성 방법도 지금 이제 다 틀리게 운영을 해왔다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매립장에는 진짜 너무너무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연유인지 우리 또 이제 조금 업무 익숙해져 갖고 잘하고 있는 직원을 또 인사발령 내갖고 또 다른 까러 간다며요. 매립장 사업소가 우리 집행부에서 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도 진짜 좀 전문성이고 능력인들 보내가지고 지금 산적한 문제들을 좀 해결을 저는 잘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나 소장님께서 우리 시장님께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인원을 좀 보충시켜 달라라든지 해가지고 좀 잘 아니습니까? 우리 나동 주민들과 매립장 이 부분을 좀 잘 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매립장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 아닙니다. 살림가 하고 할 겁니다. 진주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최입니다. 의안번호 제3612호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월화산 숲속의 진주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예약 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이용한 부당 대리 예약 방지 및 위약금 부당 경감과 그 위에 지역 및 바우처 우선 예약제 근거 마련, 체험료 사용료 감면, 숲속의 진지후 산림문화 행사 연례적 운영을 위한 규정 등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4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및 제2탁 보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위탁 사유는 정원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고 정원 및 녹지 관련 일자리, 봉사활동 등 지속적인 연계활동 등을 통해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정원문화도시 진주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관련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며 소요 예산은 8천만 원으로 숙탁자는 경상남도에서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경상국립대학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5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 기초과정 1개 반, 하반기 심화과정 1개 반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상반기 때는 기초반, 예.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때는 심화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심화반이 한 개? 네, 기초반 한 개 반, 심화반 1개 반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심화반은 기초반이 그럼 그대로 이동해가지고 심화반을 받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그 기초반을 수료하고 난 다음에 예. 심화반을 또 접수를 받습니다. 그 예. 일정 자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심화반도 기초반 수료를 못 하시면은 또 다른 분들이 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초반이 다 심화반으로 가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기초를 따가 이렇게 다 이수를 안 하더라도 예. 뭐 심화반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된다.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이거 교육을 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 진주의 시민정원사 그러니까 이제 시민정원이나 네. 그다음에 정원을 만든 수준이 뭐 전국으로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수준의 상중하로 봤을 때 조성되어 있는 게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월화산 정원 박람회나 시민 정원사들이 일부 참여하신 분들 수준들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 대도시까지는 아직 접근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월등히 실력이 좀 높다. 그리고 그 한국 수목 그 정원관리원에서도 우리 시민 정원사들이 조성하는 그런 평가들이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수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한 번씩 가죠, 그죠? 네, 교육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선진지 견학을 간 호응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 있어서 되게 긍정적이고 그게 높게 평가를 할 만하다라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를 갖다가 조금 그 이론적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보면서 또 수준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이 좀 그런 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 실습, 현장 실습을 통해 가지고 좀 수준을 높이는 부분들도 감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 제6항 도시숲 정원 관리인 운영지원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숲 정원 관리인 운영 지원 재위탁 보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유는 시민 정원사와 취약계층을 매칭하여 건역별로 기조성된 도시숲 및 정원을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체계적인 가드닝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숲 정관리인 운영 관련으로 위탁 기간은 이수탁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소요 예산은 국비 5,300만 원, 도비 1,600만 원, 시비 3,700만 원으로 총 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비영리법인 단체 및 사회적 기업 등으로 제한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월부터 6월까지 사업 계획 수립 후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수탁 기관에서 참여자를 선발하여 3월부터 가동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유아숲 지도사 위탁 운영 용역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숲 이탁 운영 용역 재이탁 보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탁 사유는 숲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전달하여 유아숲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올바른 산림 문화를 정립하여 삶의 질 향상에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유아숲 지도사 이탁 운영 관련으로 이탁 기간은 25년 3월부터 12월까지며 소요 예산은 총 2,920만 원 정도입니다. 수탁자는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 전문으로 등록된 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월부터 2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후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3월부터 착수하여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숲 해설과 위탁 운영 용역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숲 해설과 이탁 운영 용역 재이탁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탁 사유는 숲 해설, 체험, 놀이 등 산림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산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숲 해설과 이탁 운영 관련으로 이탁 기간은 25년 3월부터 12월까지며 소요 예산은 총 2,940만 원 정도입니다. 수탁자는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 전문업에 등록한 자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월부터 2월까지 산림계획 수립 후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3월부터 착수하여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업무 협의와 종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하청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청과장 김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 3611호 진주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치법규 개선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지자체 합동평가의 평가지표에 포함하였으며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0조 조문 제목과 과도한 경쟁 제한 조문 내용을 완화로 우선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상 제10조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을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으로 내용 중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어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화 증가소관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규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요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겠다. 그 조례의 취지가 그렇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요 개정 이유 말고 그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조례 촉진 조례가 제정된 목적이 뭡니까? 이제 그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그 지역의 이제 업체들을 이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하던 게 그 진주 같은 경우에 특히 건설 관련해서는 뭐 원청이 있고 그다음에 또 원청으로부터 또 지역 업체들이 또 하청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같이 MOU를 맺어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것도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고속도로나 이런 대규모 그 도로 공사를 할 때는 지역 업체도 컨소시엄으로 같이 구성해갖고 들어가게끔 이런 규정도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결국 뭐냐면은 지역 건설 산업을 갖다 활성화하기 위한 단초거든, 그죠? 예, 그런 목적으로 이제 지금 중앙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문구상으로 봤을 때 아니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해갖고 지역 업체를 쓰겠다.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선이라는 용어를 이제 우리 그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과도한 경쟁이라고 과도한 제재라고 이렇게 자꾸 권고사항이 자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뭐 그런 근거를 하더라도 우선이라는 문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만 쓰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명시된 건 아니거든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쓰고 나머지는 그건 알아서 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선이라는 게 강제적으로 꼭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표현상 이제 보기에 우선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으면 뭐든지 이제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라는 이야기로 오해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가 아니고 이게 우선이라고 한다면은 자재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사용해야 된다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보거든요. 예, 예. 그 우선으로 쓸 수 있으면 우선으로 쓰고 또 거기서 조달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 우선이라는 문구가 있어가지고 이게 강제한다 조항 자체가 경쟁을 갖다가 뭐 더 뭐 이렇게 제한을 한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너무 좀 뭐냐면은 적극적 해석이고 강의적 해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선이라는 문구가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 강제성을 띠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게 우선이라는 문구를 삭제를 하게 되면 이제 입찰을 할 때 우리가 입찰 공고문이라든지 뭐 안내문을 내 이제 지역 업체를 사용을 해 달라고 계속 그 공고를 띄우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 하시는데 이게 우선이라는 문구가 들어간다 해가지고 지금 뭐냐면 다른 상위법이라든지 뭐 여기에 저촉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선이라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사용을 하는 거지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선이라는 문구가 있다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면은 다른 그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을 우선이라고 되어 있다 해가지고 여기에 적용시켜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 어떻습니까?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규정을 할 수 있는 강제성은 없는 건 그러니까 맞습니다. 강제성 없으면은 본위원회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선이라는 문구는 뭐냐면은 지역업체 활성화하는데 그래도 지역의 그 간에서 아니면 진주시에서 좀 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반영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문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존치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제 그런 의견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정부 합동 평가 지표에 이제 우리 이걸 조례를 갖다가 이제 바꾸는 걸 권장을 하고 있고 평가 지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상남도 이제 법무과에서도 이제 그걸 조례를 개정하라고 지금 공문이 온 상태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우선이라는 문구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어디서 어떻게 근거 왔다고 해요? 이제 그 경상남도 법무 담당관에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라고 문서가 왔고 예. 규제계획 문서 온 거 중에 그러면 우선이라는 이 내용을 갖다 삭제하라고 그렇게 근거 왔습니까? 이제 경쟁 제한적으로 이제 그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을 갖다 삭제하라 하는데 그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선을 해당이 자, 됩니다. 과장님. 경상남도에서 근거한 내용은 그거고 예. 거기에 해석해 갖고 진주시에서 지금 뭐냐면은 거기 부합되게끔 우선을 삭제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 지금 경상남도에서 우선을 삭제하라는 근거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감사 아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선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라는 근거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이제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시면은 경상남도에서 우선이라는 문구를 갖다가 삭제하라고 근거했다라고 받아들일 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는 B고 B는 C다. 이런 논리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A가 C가 될 수가 있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경상남도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전체적인 부분을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정비를 해라는 차원으로 이야기를 했지. 딱 우선이라고 이걸 못을 박아갖고 이걸 빼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단정 지어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이제 그 16년도 이제 정부 합동 감사 때 이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규정 지방 계약법상에 상위 법령 근거 없이 지역 업체를 우대하라는 그 요구 사항은 이제 불합리하다고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예요. 예.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24년입니다. 그 8년 그러니까 지났네요. 지금 우리가 19년도에 이제 이거 지역 건설 사업 활성화 조례가 책정이 됐는데 이제 우리 시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래, 잠깐만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2016년도에 예. 뭐 그렇게 뭐냐면은 뭐 근거안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거는 2019년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3년도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은 그때 근거안이 만약에 참고가 되었으면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선이라는 문구가 빠져갖고 지금 그 조례가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우선을 갖다가 그 아니, 이후에 이제 지금 그 이후에
이제 그 우선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거는 이제 지역 건설 업체를 갖다 살리기 위한서 그렇게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2016년도에 그런 네. 근거안이라든지 내용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될 때는 그 부분보다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이 맹제가 우선시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우선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그거라도 쭉 시행해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시에서 그렇게 시행을 해가 왔는데 일단 이게 이제 그 우선이라는 문구 과도한 제한을 걸었을 경우에는 이제 정부 합동 평가 때 그 지표에서 그게 페널티를 묻게 되가 있습니다. 그 우선이 이게 과도하다 안 하다에 대한 어떤 뭐 법적인 근거나 어떤 요 자문을 구한 게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 계속 아니 그래 저 이제 감사에도 지적을 받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수정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지역 건설업체를 뭐 의원님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지역 건설업체 살리기 위해서 우선이라는 문구를 갖다 그대로 존치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정부 합동 평가 때 지표에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마이너스 이제 페널티를 묻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삭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이게 결국 뭐냐면 한마디로 한다면은 우선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이 조례의 의미를 갖다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우선해서 줘라. 지역업체에. 그 이야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우선이라는 이야기가 빠지면은 이 조례의 재정 의미가 있나요? 존치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실제 우리 조례에는 이제 그 우선이라는 문구를 삭제를 하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강급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은 지역 업체를 갖다가 활용을 하라고 문구 자체가 거기 삽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해너비에서도 통용되는 내용을 지금 뭐냐면은 법적으로 조례로서 이걸 또 삭제를 하겠다. 우리가 이 조례가 뭐냐면은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죠? 그 진주시에서 지금 행정 집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근거가 되는 게 뭡니까? 조례 아닙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죠? 예, 예. 그 조례에 우선이 빠지면은 그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뭐 어떻게 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우선이라는 용어는 없지만은 이제 지역 내의 건설업체를 모든 걸 갖다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은 다 채용을 좀 해달라고 그런 게 95%까지 우리가 이제 하도급률도 이제 인상을 시켰듯이 조례상으로 그 하여튼 이그좀 이거 전체를 다 우리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물품이나 건설 장비 이런 모든 이제 지역 건설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공고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예. 중요한 거는 우선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다른 물품 예를 들어서 다 구매해 놓고 나서 99.9% 다 구매를 해 놓고 나서 0.01%를 갖다가 지역업체에서 구매를 하는 것도 구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래도 몇 프로까지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의적으로 뭐냐면 지역업체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지. 이거 차후에 이거 다시 한번 연구해 갖고 새로 한번 뭐 이야기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좀 갖고 이 삭제하는 거에 대한 근거를 갖다 좀 정확하게 제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 삭제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래서 삭제를 하시려고 하면은 좀 더 좀 삭제를 해야 되는 명분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갖고 의원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금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꼭 법적으로 뭐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우선해서 공급해야 된다라고 지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례에서 조례를 이제 우선을 삭제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냐는 이야기거든요. A 이꼬로 B가 되는데 B 이꼬로 C가 안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생각할 기회를 좀 드리고 저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규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진철 의원입니다. 사실상 이 진주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이 조례는 어쩌면 우리 지금 현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볼 때는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써야 될 조례 있을 수도 아마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는 우리 지역 뭐 건설 업체를 위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예. 일단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없었으면 한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우리 이기수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 조례 제정을 한 것이 2019년도 12월 달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정 그 당시 우리 경상남도는 16개 시군에서 진주와 통영만 미제정이고 다 14개 시군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차 싶어서 이걸 이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만든단 말입니다. 만들 때부터 이 부분은 제가 왜냐하면은 벌써 정부 합동 평가에서 우선 이 자구 두 자리는 문제가 되었던 거였어요. 그때 이 부분을 뺏었으면 오늘 우리 이런 자리에서 저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 질타 아닌 질타를 안 받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5년도 4월 30일 날 지자체 조례 개선 또는 폐지 권고를 했었어요. 폐지 권고 공문까지 내려왔는데 그 4년 뒤에 우리 진주시는 도리어 이걸 갖다 그 시장님 명의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그러면 정부의 합동 그 감사 결과도 무시하고 잘 나가다가 지금에서 갑작스레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작년도에 또 우리 2023년도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 저희들이 구대의에 들었을 때 2022년도 7월 28일 이 자리에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자리에서 이 진주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또 진주시장님으로부터 제출이 됩니다. 거기 보면은 많은 말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서정희님께서 이 이야기를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보면은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죠, 그죠? 그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뭐라 그랬노 하면은 예를 든다면은 건설 자재 그러니까 큰 항공이라든 아파트 대규모 공사를 짓는데 서울에서만 할 수 있는 자재를 지역에서 제조하는 자재를 써달라고 진주시장에게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는 참 잘하신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된다. 이라고 저희들은 그 부분을 또 통과를 쉽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만들고 2022년도에 1차 개정안을 가져올 때 그래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 또 2023년 9월 1일 날 또 이 자리에서 또 합니다. 더 잘해보자고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하로 되어 있는 걸 이상으로까지 또 하자고까지 해서 이렇게 조례를 그 당시 개정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이 잘 되고 있다가 갑작스레 정부 합동 평가가 제 그 이야기는 충분히 압니다. 왜 갑작스레 이걸 우선이라고는 지금으로부터 빼야 되는지 2015년도 이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안 돼서 폐지 또는 개선 또는 폐지 권고를 돼 있는 사항인데 그 당시 우리 진주시는 역으로 이 촉진 조례를 제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 입장은 압니다. 그래서 입찰 공고를 할 때 뭐 되도록이면 하도고 비율을 극대화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가 있겠죠, 그죠? 근데 참 저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우선 사용을 삭제를 한다는 이 내용을 솔직한 이야기로 참 집행부 이 조례안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실제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진주 시민들은 너 시의원들이 도리어 우리 진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조진단 말이가. 이렇게 크면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럼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우선 사용 때문에 정부 합동 감사 결과에서 자꾸 페널티를 묻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페널티를 묻다 보면은 정부에서 우리 자체적인 우리 그 수입 말이고 보조금이나 국고 보조금이나 이는 받는 데서 페널티를 묻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이 조항을 삭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걸 갖다가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설명하는 데는 제가 볼 때 하루 이틀이 걸려야 될 게고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때까지 갈 때까지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은 상당히 그분들에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 특히 건설업자 하시는 분들에게 엄청난 오해를 받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조례는 처음부터 탄생이 되지 않았다든지 탄생을 할 때부터 이 조례는 우선자가 빠져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다 싶어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우기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좀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방안을 해가지고 참 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는 것도 우리 의회의 임무지만은도 진짜 제가 이 의회 들어와서 한 2년 한 5개월 됐는데 지금 이 조례 가지고 이렇게 내가 지금 솔직해서 곤욕스러울 때가 없습니다. 진짜 곤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 잠시 의결하기 전에 정회를 업무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몇 분 해야 되네. 30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논의한 결과 이규섭 위원께서 원안에 대한 보류 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섭 위원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규섭 위원이 제안한 대로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0항 5개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경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감과장 하경근입니다. 5개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유는 5개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을 전문 기술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안전점검 업무는 사단법인 경남 5개 광고협회 진주시 지부에서 민간 위탁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근거법령은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진주시 5개 광고물 조례 제16조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위탁 대상은 5개 광고물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광고물 안전 점검 업무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먼저 공모로 수탁기관을 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위탁 추진을 위한 소요 예산은 없으며 수탁기관은 민원인으로부터 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를 받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광고물 안전점검 재위탁에 대한 향후 일정은 10월에 수탁기관을 모집 공고하고 11월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를 마치며 12월에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감과 소관 5개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뭐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2년으로 하다가 3년으로 연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 요 관계는 우리가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우리가 한 2년으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업무의 어떤 연속성, 그 행정력 낭비 등을 어떤 문제를 줄이고자 타 지자체에서는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위탁 기간을 갖다가 1년 더 연장해서 3년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까지는 지금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을 지금 누가 어느 업체가 하고 있죠? 우리 사단법인 진주시 경남 5개 광고협회 진주시 지부에서 지금 바로 우리 뒤에 옆에 있는 뒤에 업체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 제11항 5개 광고 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경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감과장 하경근입니다. 5개 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재위탁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유는 5개 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위탁 기간이 2024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5개 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은 창원시 마산 해운구 소재 사단법인 경남 5개 광고협회에서 계속 민간 위탁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근거법령은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진주시 5개 광고물 조례 제23조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위탁 대상은 5개 광고물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5개 광고 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먼저 공모로 수탁기관을 모집하고 역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2위탁 추진을 위한 소요 예산은 없으며 수탁기관은 교육 대상인 5개 광고 사업자로부터 교육비를 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개 광고 사업 종사자 교육 제2위탁에 대한 향후 일정은 10월에 수탁기관을 모집 공고하고 11월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마치며 12월에 위수탁 해박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소관 5개 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제2위탁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 제12항 진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수시설과장 김효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613호 진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 시설의 설치 기준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 개방 화장실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및 제17조의 이동 및 유료 화장실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및 제19조의 준수 사항 및 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및 21조의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비용 축에 미첨부 사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규제 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조례 개정을 위해 2024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진주의 공중화장실 개수는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예, 지금 전체 공공용 시설 민간까지 포함해가지고 488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 488개소에 대한 관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관리는 각 체육 시설이나 관광 시설, 교통 이런 거는 각 개인 사업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예. 일단 저희 하수시설과에서 관리하는 건 59개소가 있습니다. 8조에 보면은 예.
공중 화장실 등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렇게 그 위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공중 화장실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지금 진주시 현황이 파악이 되십니까? 예, 지금 읍면동에 지금 우리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 개인 의무 위탁 그 계약을 체결했어. 예, 주민들이라 그러시면은 어떤 주민들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뭐 그 공중 화장실 인근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예,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멀리 있으면은 또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아니면은 뭐 우리 각 읍면동마다 있는 관변단체나 이런 곳에서 또 위탁을 하나요? 예, 저희들이 뭐 그 지정을 하는 건 아니고 읍면동에서 저희들은 예산만 선정을 해서 예, 예산만 교부를 하고.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우리 진주시는 공공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설치 요건. 설치 요건은 뭐 주민이 그 빈번하게 뭐 왕래를 하거나 뭐 그 인근에 주민이 필요하면 제공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예, 꼭 뭐 그런 건 아닌데 일단 그런 모든 걸 검토를 해가지고 요 해당 그 업무 부서에서 일단은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는 제가 궁금한 거는 뭐 네. 관광지라든지 뭐 이런 특정 구역이 정해져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보통 뭐 공원이나 그런 걸 뭐 시설을 하면은 일단 공중 화장실은 다 같이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지역 주민 읍면동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를 맡기는 경우 그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17조에 보면은 그 유료 화장실의 신고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17조. 예, 예. 우리 진주에 유료 화장실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죠?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아직 한 군데도 없는 걸로 근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 조항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법에 이제 유료 화장실 신고 관계가 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거는 또 무용지물일 것 같은데 아무리 법에 정해져 있어도 예, 혹시 이 또 누가 유료 화장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사업을 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예, 그것도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넣어놨습니다. 지금 공중 화장실도 잘 되어 있는데 예. 굳이 아무리 법에 그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불필요한 조항인가 싶어서 예. 빼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일단 그 표준 조례 안에도 예, 법에 위임돼 있고 해서 일단은 넣어놨습니다. 다 시군도 아마 다 예, 항목이 들어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항목이 들어 있어도 뭐 있어나 마나 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2항 진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